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연관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관찰이라고 하면 보통 유아 때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활용하는 책이 바로 자연관찰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우리가 슬기로운 생활 부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과목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과학 안에 또 생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관찰이라는 책을 읽어두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점 우리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자녀의 공부방 안에는요, 자연관찰 전집이 한 지 정도 있으면 공부할 때, 궁금할 때 꺼내어 보기 쉽다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자연관찰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5세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돌쯤 지났을 때 아마 처음으로 사는 책이 창작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관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 아기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사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의 그런 이름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지식을 점점 확대해서 우리 아이가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바람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기들에게 처음에는 인지만 하게 돼요. 이것은 개구리야. 이것은 무당벌레야. 이것은 거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아기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는요, 이렇게 사물의 이름, 생물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지 플러스 바로 오감을 활용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름에는 곤충을 쉽게 볼 수가 있지만 겨울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먹는 과일이나 볼 수 있는 식물,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감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레몬을 처음 봤어요. 그럼 아이가 먼저 만져보겠죠. 레몬을 만져보니까 어때? 매끈매끈하다. 냄새를 맡아볼까? 레몬의 색은 노란색이야. 그리고 레몬의 형태는 약간 타원형의 형태이기도 하네.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자극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감을 활용하는 관찰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훈련을 해오면요, 성장했을 때도 어떤 사물이나 생물을 살펴볼 때요, 본인의 오감을 활용해서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자, 자연관찰 책들은요, 전집도 있고 우리가 단행본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자연관찰의 경우에는요, 전집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주 자세히 보진 않더라도 책의 표지에 그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특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자연관찰 책을 보면요, 어떤 책은 실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책은 세밀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 잘 못 고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마다 선호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실사로 된 자연관찰은요, 굉장히 생동감을 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3D, 그 다음에 증강현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책들도 나오고 있어요. 세밀화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사 같은 경우에는요, 강아지가 막 뛰어가고 있는 순간을 포착을 하게 되죠. 꼬리가 어떻게 생겼고 발톱이 어떻게 생겼고까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밀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강아지의 발톱이나 혀나 귀의 모양, 귓속 모양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세밀화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기도 해요. 여자아이들 중에서는요, 실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세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실사를 보여주는데
가까이 말고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줄 때 조금 더 한 1m 정도 거리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조금 멀리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에 이렇게 거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저희 딸에게 읽어줬는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 첫 장면부터 이렇게 거미가 나오는데요. 너무 무섭대요. 이렇게 털이 있고 다리가 너무 여러 개고 으악 징그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야 그럼 징그러운 보지 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거리를 둘어서 책장을 넘겨가면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미리 이럴 때는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보시고 거미에 대해 우리 아이에게 알려주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거미에 대해 책을 읽었잖아요. 이어서 하면 좋은 활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스케치북에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한번 똑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아, 우리 거미를 한번 그려보자. 거미의 눈은 어떻게 생겼지? 거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지? 거미의 다리는 몇 개이지? 실제로 그려보면요. 내가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따라 그리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따라 그려보면서 이 사진이나 세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관찰책을 보다 보면은 분류를 하는 기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를 낳는 동물을 우리는 포유류라고 한다. 그러면은 포유류에는 어떤 동물이 있을까 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서류에는 어떤 동물이 있을까? 그 다음에 곤충은 어떤 것을 곤충이라고 할까? 이렇게 자연관찰은요, 어떤 분류를 해두시고 이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같이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생물의 한살이에요. 대표적으로 개구리, 그리고 나비, 개, 닭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한사리에 등장하는 그런 동물들은요. 보통의 그런 자연관찰 전집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텐데 우리가 직접 관찰을 해서 관찰일기를 쓰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활동들은 초등학교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비의 한사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면 되느냐? 나비가 알을 낳아서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고 애벌레가 이제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구나. 이런 그 한사리에 대한 내용을 아이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꼭 어릴 때 외워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고 아, 나비는 이렇게 해서 나비가 알에서 깨어나서 나비가 되는구나 이런 과정을 알고 있고 한사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는 거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책으로만 보다가 나중에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어릴 때 이것도 한번 실험해봐야지 하고 그런 실험에 대한 강박을 꼭 갖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바로 자연관찰입니다. 자연관찰 체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가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는 게 없으면요. 동물원이나 식물원에 갔을 때 전 호랑이야, 사자야, 호랑이 정말 무섭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자연관찰을 볼 때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도 습득을 하게 되겠지만 비슷한 동물끼리 또는 곤충끼리 비교를 해보고 대조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로 예를 들어 볼게요. 단순히 사자와 호랑이는 똑같이 새끼를 낳는 동물이야?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지? 일단은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사자는 갈기가 많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몸에 줄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사자 같은 경우는 무리지어 생활을 하죠.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혼자 삽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엄마 호랑이, 그 다음에 아기 호랑이가 있을 때에는 이제 2년 동안은 아기 호랑이를 키우죠. 이런 정보들을 아이가 책에서 만약에 얻었다면 동물원을 갔을 때, 사파리를 갔을 때 아마 자세히 볼 거예요. 정말로 엄마, 호랑이는 혼자 쉬고 있어.
그리고 저기 있는 사자는 수컷, 그리고 암컷, 그리고 아기 사자들이 함께 무리지어 있어. 내가 책에서 본 내용과 똑같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자연관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흔히 먹는 채소나 그다음에 과일에도요, 자연관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냥 요즘 감자철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자를 쪄 먹어요. 감자 맛있다.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그럼 감자에 대한 자연관찰 책을 한번 볼까? 감자의 책을 보니까 감자는 고구마와 다르네. 고구마는 우리가 뿌리채소라고 하는데 감자는 뿌리채소가 아니야. 줄기가 커진 거구나. 그러면 감자 같은 경우에는 땅속 줄기가 커져서 생긴 것이라고 아이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자와 고구마의 차이도 아이가 단순히 그냥 먹고 맛있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관찰을 많이 보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관찰을 특히나 더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요, 체험과 연결해주면 좋은데 저학년 때까지 숲 체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하는 그런 동물사랑단, 식물사랑단과 같은 그런 활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저희 딸에게 이 두 경험을 시켜줬는데요. 자연관찰에서 봤던 것들을 또 연계를 해서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점점 자연과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관찰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활용을 할 때 나누는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님께 무엇을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에 확실치 않아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관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을 그냥 그대로 기억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같이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관찰책 잘 활용하면 아이 학습에 정말 도움 많이 되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